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폴더블 다음엔 아이폰 해쳐먹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떤 이벤트를 가지고 주식을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주식이 이벤트에 반응을 안 해서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인데 아예 그냥 손절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건 주가가 떨어져도 결국에는 이제 다시 오를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요인, 이 구조적인 요인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추가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냐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러한 이벤트를 플레이할 때 이거 뭐 이벤트가 안 먹혀가지고 주가가 떨어졌지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어떤 요인이 있어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플레이하기가 마음이 편합니다. 뭐 NC소프트나 이런 게임주들은 이 게임이 실패하면은 다음번 게임 출시할 때까지 텀이 길고, 그 사이에 그 회사 실적이 안 좋아지고 이게 그 게임이 뭐랄까 다음번 게임이 무조건 성공한다고 보장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게임 출시 실패하면 바로 시가에 내다 꽂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은 가장 그냥 쉽게 먹으려면은 뭐 사전 예약한다라고 하면은 이벤트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기 슬슬 시작할 때 사전 예약부터 게임 출시 뭐 2거래일 전 또는 1거래일 전에 내다 파는 게 가장 합리적인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게임은 왜냐하면 다음번 텀에 다음 게임이 성공한다라고 보장을 못하지만 이 제조업인 회사들은 뭐 캐파를 늘리거나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장기적인 성장 포인트가 있으면 이거를 주가가 이번 이벤트가 안 됐더라 하더라도 다시 한번 해먹을 수 있는 어떤 찬스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폴더블을 좋아했고, 이 폴더블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결국 파인테크닉스고, 나머지는 사업 비중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파인테크닉스가 내장 힌지가 가장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애플도 이제 뭐 제가 봤을 때 폴더블 폰을 하게 되면 내장 힌지를 하는 파인테크닉스한테 손 벌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전 단기 이벤트를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 이번에 8월 10일에 폴더블 폰이 출시가 됩니다. 그럼 8월 10일 이전부터 들썩들썩 하겠죠. 그러니까 8월 달에 이 파인테크닉스와 같은 폴더블 회사들이 들썩들썩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정이 있냐면, 회사가 지금 현재 분할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분할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건이 8월 12일 날도 이벤트가 될 거예요. 이제 진짜 주주총회에서도 통과가 됐으니까 회사가 이제 분할을 하는 거냐, 인적 분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인적 분할에 대한 일정을 보시게 되면 주주총회 끝나고 나면 분할 기일이 9월 1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1일 이후부터는 한 달 정도 아마 거래 정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신주 배정 기준일이 8월 31일이기 때문에 신주가 다음번에 상장되는 게 10월 7일이거든요. 거래 정지되잖아요. 그럼 이제 두 가지죠.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네요. 폴더블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좀 사그라드는 시기가 아니냐, 10월 달이. 그러니까 8월 31일 이전에 팔면 된다. 어차피 이거 들고 있는 전환사채 들고 있는 애들은 기관 투자자들인데, 걔네들은 이 분할되는 신설 회사인 파이nem텍의 전환사채로 싹 다 전환이 되니까 미리 전환 청구를 해서 해야 될 어떤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전환 청구는,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사채권의 전환 청구는 신주 상장하고 나서부터 아마 생각을 할 것이고, 일단 시장에서는 폴더블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이게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8월 달에는 주가가 들썩일 텐데, 이 8월 10일 날 출시, 그다음 8월 12일 날 주주총회, 그리고 8월 31일이 신주 배정 기준일인데 아마 두 가지 생각을 하겠죠. 거래 정지 전보다 거래 정지가 끝나고 나서 거래가 재개될 때 되면 이 두 가지 회사로 이제 분할되잖아요. 파인테크닉스랑 핸드폰 관련된 폴더블 관련된 파인엠텍으로 이제 분할이 되는 건데, 분할 전 대비해서 분할 후 시가총액이 뻥튀기가 될 거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싸게 받고 있기 때문에 폴더블에 대한 어떤 성장성을 고려를 하면은 파이nem텍의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재평가돼야 된다. 근데 그러한 요인들 때문에 분할 전 대비해서 분할 후 시가총액이 커질 테니까 그냥 10월 7일 이후에 들고 있어도 수익이 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사람은 의심하는 거죠. 10월 달 되면은 폴더블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좀 둔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놈들도 팔아먹으려고 이제 전환 청구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나는 그냥 뭐 신주 배정 기준일 이전에 팔고 그냥 나올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걸 이제 하려면 보통 어떤 주식을 우리가 팔려면 대안이 있어야 되고 다른 걸 또 사러 가야 되는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9월 13일에는 아이폰 14가 공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8월 달에 잘 스위칭을 해서 폴더블이랑 아이폰으로 살살 넘어가면 되겠죠. 포트폴리오에서. 그러니까 저는 파인테크닉스에서 아이폰 관련된 주식으로 넘어갈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 아이폰에 관련된 주식들이
뭐 LG노텍, 삼성전자를 굳이 아이폰 관련된 주식으로 플레이하진 않으니까 LG노텍 아니면은 뭐 BH 이렇게 이제 대부분 플레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 이거 물려도 뭐 BH도 이제 조금 더 구조적인 어떤 성장 포인트가 있는데 저는 사실 자화전자를 좋아하거든요. 자화전자는 아시다시피 캐펙스 투자를 한다고 공시가 됐었고 제가 다른 영상도 있는데 자화전자 영상 보시면 아시다시피 결국 이제 애플한테 캐펙스 투자를 받아가지고 내년 3월 말에 이제 그 증설을 만료를 하고 나서 결국 이제 내년 하반기에 이제 매출이 나올 것이다. 그걸 이제 시장에서는 신규 매출액이 한 3천억, 한 500억 정도 전후로 생각을 하고 있고 기존의 어떤 그 삼성향 매출이랑 거기에 애플향이 애드업 돼가지고 실적이 좋아질 거다. 물론 이제 시장에서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삼성 거 그거 탈락되지 않겠어?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삼성 거 나오고 애플 거가 대체되는데 애플 거가 뭐 3,500억인데 이게 조금 더 나온다고 하면 5천억 이상도 나올 수 있고 맥스로는 1조도 나올 수 있어 라고 계산을 하는 거죠. 거기에 마진이 이제 뭐 몇 퍼센트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건데 우선 자화전자가 지금 당장 하반기에 애플 향에 뭐 들어가는 건 없어요. 그런데 애플이 잘 된다고 하면은 2023년도에 실적 기대감을 가지고 자화전자의 주가도 같이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플레이하고 싶냐면 뭐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파인테크닉스를 들고 있다가 파인테크닉스를 점차 줄여나가면 BH랑 자화전자 두 개를 사요. 그리고 나서 BH가 아이폰 효과로 좀 주가가 시세가 나왔다고 하면 BH는 팔아버리고 자화전자만 그냥 끌고 가보는 거죠. 왜냐하면 내년 말에 이제 내년 하반기에는 이 공장 증설 효과를 통해서 애플한테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반기 OIS 공급이 본격적일 때 회사가 탈바꿈한다. 라는 게 이제 기조에 깔려 있고 지금 시장 자체는 최악은 벗어났고 연준이 금리를 이제 내년 기준으로는 내년부터는 더 뭐 상승 여력이 금리 인상을 가능성이 좀 제한적이고 오히려 인하 가능성도 지금 시장에서 점치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점차 시장에서 좀 더 내러티브한 주식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텐데 그 내러티브한 게 논리가 없으면 안 되고 그래도 논리가 있는 내러티브들 그냥 내년에 엄청 좋아지고 뭔가 신규 고객사로 이제 채택이 돼서 이런 것들을 또 시장에서 컨택해서 플레이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이제 논리는 아이폰 관련된 이벤트가 있으면 뭐 BH도 가겠지만 자화전자도 움직이지 않겠느냐. 시가총액 큰 거 괜히 건드려봐야 짜릿하게 먹을 수 없으니 지금 우리는 원금 회복을 해야 되다 보니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중형주급에서 뭔가 이벤트가 있을 것이고 그 이벤트의 일정 폴더블 출시는 8월 10일 아이폰 출시는 9월 13일 요렇게 이제 일정을 가지고 뭐 짱돌을 굴려가지고 파인테크닉스 들고 있다가 BH로 갈아타면서 자화전자 같이 편입하고 BH는 줄여나가면서 자화전자는 끌고 가보자.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저는 이제 뭐 플레이 할 생각입니다. 뭐 참고하시고 이제 꼭 저처럼 뭐 파인테크닉스 들고 있다가 팔고 그다음에 뭐 BH랑 자화전자 끌고 가다가 BH 버려버리는 이런 전략이 항상 뭐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러한 뉴스를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라고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